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화이버 비치 플러스예요. 여기 제가 17가지 원료의 황금 비율 식이섬유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 제품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식이섬유가 뭔지 보시면요. 식이섬유는 지금 제6의 영양소라고 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제6의 영양소로 불리고 있지만 사실 예전에는 우리 몸에서 소화랑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괄시받던 영양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검정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식물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벽에 주로 들어 있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를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 또 하나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녹는 식이섬유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요, 주로 과일이나 구화검, 해조류 등에 함유가 되어 있고요. 물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부피가 증가하고 그래서 포만감을 주고요. 또 변을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외에도 제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콜레스테롤 흡수라든지 뭐 당 흡수를 지연시킨다든지 많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아까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라고 했는데요. 대변의 양을 늘려서 빨리 변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 그 대변에 보면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껴져 있는데 이 불용성 식이섬유가 그 찌꺼기들을 다 긁어 모아서 함께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이나 노폐물이 장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네, 수용성과 불용성은 비율을 맞춰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용성이 3, 불용성이 1,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균형 있는 섭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식이섬유는 왜 먹어야 되는가? 식이섬유를 먹으면 뭐가 좋을까? 살펴보면 첫째는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체중 조절, 그리고 혈당 관리,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로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소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대장암을 예방하는 역할까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원활한 배변 활동 부분에서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대장에 도착해서 변을 빠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아까 물을 빨아들여서 부피를 크게 만들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평소에 변비 국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뿐만이 아니라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해 주시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수분을 흡수해서 괴를 형성해서 배출이 될 때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바로 배출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담즙산을 같이 또 흡착해서 배출을 하는데요. 이 담즙산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대사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내에 부족하게 되면 다시 재생산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간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에서 담즙산을 새롭게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콜레스테롤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또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은 세 번째로는 장내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발효시켜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저희가 단슬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그 지방산이거든요.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이 지방 축적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경로로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기능을 식이섬유가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저희가 지금 다이어트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체중 조절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데요. 많이,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화이버비츠를 먹고 나면 굉장히 포만감이 들거든요. 이게 뱃속에 들어가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배고픔 없이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얘가 당분을 흡착하기 때문에 당분의 흡수 속도를 저하시켜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탄수화물, 식이섬유, 복합물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식이섬유가 우리 음식물 속에 있는 탄수화물과 결합해서 같이 또 배출이 된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논문들을 메타 분석했을 때 보면 식이섬유를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당화 혈색소가 감소하는 걸 실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그 혈당 관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프리바이오틱스로의 기능이에요.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저희가 알다시피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촉진하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들어봐도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식이섬유예요. 왜냐하면 이 식이섬유가 있어야 장내 유익균들이 이걸 먹고 증식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세 지방산도 이 식이섬유를 유익균들이 발효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식이섬유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요,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전에 TV를 보다가 너무 반가워서 찍었던 거거든요. 근데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JTBC에서 환경 호르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환경 호르몬 배출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식이섬유를 언급을 했고요. 거기 유산균과 사포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환경 호르몬을 음식물에 함유된 이 식이섬유가 유해물질을 붙잡아서 배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금속 같은 것도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함께 배출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디톡스 프로그램에도 파이버비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대장암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인의 식습관을 보면 점점 식물성 식품의 섭취량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식물성이 줄어드니까 식이섬유 섭취량도 함께 줄어들겠죠. 그리고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 섭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 섭취량의 변화를 보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육류 섭취가 늘어나고 있고 그와 비례해서 대장암의 발생률과 사망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섭취량과 대장암의 발병률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식이섬유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냐? 그러면 여자는 한 20g 정도, 남자는 25g 정도를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섭취하고 있는 양은 9에서 10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챙겨 먹어야 되는데 식이섬유 요즘 많이 부족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이상 신호를 알려주는데요. 먼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식이섬유가 흡착해서 배출을 시키는데 이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식후에 바로 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식후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배가 고프다면 식이섬유가 부족하진 않았나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 또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식이섬유가 충분한 음식을 섭취를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팽창하면서 포만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부족할 때에는 밥 먹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금방 배가 고파질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배가 더부룩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배변 활동이 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빨리빨리 이렇게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장 속에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배가 더부룩한 그런 증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이섬유를 왜 먹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겠는데 그러면 식이섬유를 어떻게 골라야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단 수용성과 불용성의 비율이 3대 1인 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수용성, 불용성 중에 불용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나물, 현미밥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이제
비율을 맞추지 않고 드시면 나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율이 맞지 않아서 오히려 변비를 일으킨다거나 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대로 배출이 안 되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지켜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영양제를 고를 때 원료가 안전한지 요걸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뉴트리라이트는 말할 것도 없죠. 저희는 그 뉴트리라이트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한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요. 시중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건 비교 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필요한 만큼 충분한 양의 다양한 식이섬유를 제공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식이섬유 섭취량이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충분한 양을 보충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부용성과 수용성 그리고 과일, 채소, 뭐 곡류 이런 다양한 곳에서 나온 식이섬유들을 골고루 제공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저희 뉴트리라이트 화이버비츠 플러스 식이섬유고요. 이 식이섬유는 불용성과 수용성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했던 3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하루에 12g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g에서 최근에 12g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리고 식후 혈당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리 식이섬유를 하루 1g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이보비스 플러스 요 케이스를 보시면 식이섬유라고 되어 있고 또 귀리 식이섬유라고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귀리 식이섬유를 보시면 인체 시험 결과 실제로 귀리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난 다음에 식후 혈당 상승 정도와 인슐린 상승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섭취했을 때 식후 30분이 지나고 나서 체크를 해봤더니 혈당 수치는 약 20%, 인슐린 상승 정도는 33% 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그레이드된 부분인데요. 올해 5월 달에 공지가 된 부분이에요. 저희 그 비치 원료 중에 하나인 현미식이섬유가 원료 단종 이수로 인해서 차전자필 식이섬유로 대체되었다고 하는데 이 차전자필은 요즘 많은 분들이 식이섬유 하면 떠올리는 그런 원료거든요. 그래서 요 혹시 차전자필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화이버 비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존 제품 대비해서 식이섬유 함량도 증가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칼로리는 기존 대비 5kcal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대 1의 비율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얼만큼 섭취를 해야 되느냐? 하루에 2번 섭취를 해주시면 되고요. 한 번에 저희 스쿱으로 한 스쿱 17g을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주의할 점이 있죠. 저희가 비츠를 먹을 때 이걸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식이섬유 섭취 시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유질이 장에서 수분 흡수에 변의 양을 늘리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져서 오히려 배변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 충분히 마시지 않은 경우에 그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애 낳는 것보다 힘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걸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파이버 피츠를 그래서 이렇게 먹었더니 어땠냐? 변이 부드러워지고 변비가 사라졌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잔변감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너무 시원하게 변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저희가 숙변이 제거가 되죠. 아까 전에 장 속에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그 쌀이빗자루처럼 구석구석 싹싹싹 쓸어가지고 배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배가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디톡스에 또 이 화이버 비츠를 넣어서 섭취했을 때 독소가 배출이 되어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신다고 하시거든요. 피부도 좋아지고요.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또 공복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 비츠를 드셨을 때는 굉장히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다. 생각보다 다이어트가 힘들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가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뭔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조심스러워 제가 쓰진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 화이버 비츠를 먹고 디톡스를 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후 대비해서 낮아졌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혈당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식이섬유를 섭취해야겠다 해가지고 식이섬유 제품을 찾아봐야지 하고 식이섬유라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 저는 식이섬유라고 쳤는데 차전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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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전자피 다 차전자피만 나와요. 그만큼 요즘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굉장히 핫하다는 건데요.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저희 거에도 들어있지만 요게 질경이 씨앗의 껍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제품들 보면은 대부분 그 차전자피 위주로 80% 이상이 차전자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원료들이 뭐 몇 가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차전자피 가루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다양한 식이섬유를 골고루 불용성과 수용성을 맞춰서 섭취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하루에 12g의 식이섬유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제일 먼저 뜨는 것만 제가 봤을 때도 하루에 2포를 섭취했을 때 하루에 섭취하는 총량이 7,200m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g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찾아보면 하루에 5에서 7g 정도밖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섭취해야 될 건 20에서 25g, 다른 식품으로 섭취를 한다 해도 이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이 비츠 외에도 다른 제품도 있죠. 요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비츠를 씹어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게 너무 뭐 맛이 뭐 없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맛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 파우더로 나와 있는 제품도 있고요. 이 제품은 수용성 식이섬유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포를 물에다가 잘 녹여서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섭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